身構えている時には死神は来ないものだ. 하사웨이. 그런데 아무로가 하사웨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하사웨이가 하는 일에 정당성이 생기는 건 아니지 않아요? 아무로가 동의하면 아무로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고, 예전에는 인류의 지혜를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었던 아무로였는데 마프티가 하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기기도. 오늘 리뷰할 것은 아버지 발로 프레깅 죄를 면죄받은 식물 감시원의 지구 파괴 모빌 슈트. 그런 주제에 아무로 유령까지 등장시켜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아마 그 부분은 하사웨이의 상상인 거겠죠. 그 정도까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정작 하는 일은 고뇌하는 척 하면서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천년 뒤를 생각하고 있는 택시기사한테 말발로 지는 반정부 테러 조직의 수장 마프티 나비우 에린의 건담. 이 박스 아트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는 이 박력에 반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원작과는 좀 다르게 영화판에서는 크시 건담이 우주에서 비상해 내려오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럭키 카츠에 지나지 않는 하사웨이죠. 만약에 카츠 코바야시가 제타 때 안 죽고 살아남아서 더블 제타 이후까지 살아있었으면 건담 같은 거 지원받아서 섬광의 카츠 같은 거 했을지도 모릅니다. 크와트로 바지나 대위에 사상을 잇는다고 하면서. 그거나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대단한 점이라는 건 브라이트를 은퇴시켰다. 아무로나 샤가 역습의 샤에서 더 이상 후속작에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브라이트를 컷하자. 그래서 브라이트를 컷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들을 쓰는 그거죠. 그래서 이후 우주세기 작품에서 1년 전쟁의 영웅들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그 역할로 소모된 것이 하사웨이의 마프티 동란이라 하겠습니다. 섬광의 하사웨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게임으로 먼저 접했던 타이틀이라서 그런 구도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악당이 쓰는 건담이 정통파 건담의 히로익한 형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항하는 지구연방군의 건담이 괴물 같은 형상을 하고 있는, 그 이전 G제네레이션판의 크시와 페넬로페의 구도가 이번에 와서는 좀 깨진 감이 있어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이건 똑같은 외형을 몇 번이고 반복하는 것보다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 그 구도가 깨진 건 좀 아쉬워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악당이라고 이야기한 건 이 녀석은 브라이트노와 아들이니까 정의의 편이라든지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려고 하는 거지 실상 하는 짓이 악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힘을 손에 넣은 그레타 툰베리라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 섬광의 하사웨이 그레타 툰베리. 이 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매뉴얼이 있고, 여기에 5월 7일로 연기하기 전에 영화 판촉 포스터죠. 그게 들어있는 상태로 출시를 했었고, 이게 베이스 연결 축이고, 축이 두껍죠? 그 다음에 스티커가 있는데 눈만 붙인 상태입니다. G제네판하고 많이 달라져서 스티커를 안 붙여도 문제될 게 없어 보입니다. 이거 자체로 새로운 디자인으로 보이니까. 빔 사벨이 긴 거하고 짧은 게 들어있어요. 이번 극장판에서는 아래쪽에도 사벨 날이 전개되는 설정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양쪽 전개를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드 손잡이가 슬라이드하고 볼 조인트로 접속을 합니다. 주먹들이 있고요. 이거 빔 사벨 쥐는 주먹이고, 빔 라이플 쥐는 손은 오른손만 들어있습니다. 손목 부분이 볼 조인트 방식이고요. 축으로 팔에 끼우게 되어 있어요. 편손을 보면 아래쪽에 구멍이 많이 있습니다. 사출 문제 때문에. 골다공증이라는 게 질병 이름이라서 별로 쓰고 싶지가 않은데 그거 말고 쓸 말이 없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팔 안쪽 연결 구멍. 디테일은 전혀 안 보이죠. 디자인이 꽤 새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폼이 좀 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멋있지 않나요? 이 빨간색 파츠가 엄청 작기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덩치가 큰 키트에서 이렇게 작은 파츠가 한 개 있으니까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 파츠를 잃어버리면 이런 입 달린 얼굴로 만들 수가 있게 되어서 뭐 이것도 나름 개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그레이드 퍼스트 건담하고 비교하면 머리 높이가 거의 비슷한 정도, 144분의 1의 HGUC인데도 대단한 볼륨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HG 리바이브판 퍼스트 건담과 비교하면 이 정도. 18m대의 다른 모빌 슈트와 비교하면 새삼 실감이 한 번 더 들게 되죠. 페일라이더하고의 비교입니다. 하데스 시스템 같은 게 장착되어 있는 기체이지만 그럼에도 상대가 안 될 것 같은 이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다르니까 기체 스펙으로도 안 되겠지만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유니콘은 크시한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니콘은 그게 있잖아요. 소레데모! 그거 한번 하면 누구든지 다 이길 수 있잖아요. 마법을 쓰는 상대하고는 SF 로봇이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이 새로워진 디자인이 그냥 보고만 있어도 재미가 있어서 구입해보시면 좋은 체험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점들이 있다고 해두고 마음에 걸렸던 점들 몇 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G 포맷으로 크기만 키워놓은 키트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휘청휘청하는 감이 있어요. 몸을 못 가눕니다. 그리고 관절이 몸의 무게를 못 이기니까 이렇게 들었을 때 휙 쳐져 버리는? 이건 마스터 그레이드들도 그런 감이 있으니까 트집을 잡는 것에 지나지 않겠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무르게 만들어져 있었기는 합니다. 그리고 패널 라인이라든지 디테일이 너무 단순해요. 캘러미티에 이은 리뷰니까 그것과도 좀 비교를 하게 되는 감이 있지만 그쪽에서는 디테일 배분이 참 절묘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약간 과하기는 했겠지만 근데 이쪽은 너무 밋밋하게 작화용 패널 라인 같은 정도의 제어만 하고 있습니다. 메카니컬한 기믹 같은 게 있어야 하는 부분, 예를 들면 판넬 미사일 전개 가동이라든지 원작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 전개가 되어서 미사일이 나가잖아요. 근데 가동이 하나도 안 되고 몰드만 있습니다. 미사일 탄두 부분이. 여기에도 이 부분도 물론 안 열리고, 페넬로페 같은 경우에는 재조립해서라도 열릴 수 있게 만들어 놓았었는데 여기에서는 아예 열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빔사벨 랩 관절이 너무 형편없게 만들어져 있어서 일단 축 하나로 사벨이 끼워지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기부가 이걸 돌려가면서 변형도 해야 하거든요. 너무 가는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정말 너무 파츠를 아꼈습니다. 간단하게 가동 범위를 보자면 뒤쪽에 달린 날개가 이렇게 가동을 하고요. 작은 날개도 따로 가동을 합니다. 옆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날개는 변형을 할 때 위치를 바꾸게 되어 있는데 교체 변형으로 재현을 하고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목 부분 아래쪽에서 가동하고 위에서 볼디언트로도 가동하고, 목 안쪽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에 있는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시스템의 어깨 장갑이라고 하죠. 어깨 장갑 부분, 날개만 가동하는 게 아니라 이 뒷부분, 덩어리 부분도 축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가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로 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 날개는 단을 늘려줄 수 있고, 플라이트 폼 형태로 재현할 때 변형 기믹입니다. 그리고 앞쪽 날개는 어깨 장갑은 앞으로 가동, 기울이는 가동, 기울이면 많이 가동돼요. 그리고 당길 수도 있게 축이 3개 달려있는 겁니다. 이 축 1개, 이 축 1개, 이 축 1개. 좁은 공간에 많이 잘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어깨 부분, 이 윗단하고 아랫단이 따로 가동을 해요.
아랫단이 따로 가동하고 윗단 따로 있고, 여기에 파란색 부분만 또 따로 가동하고, 발이 회전하고, 이런 회전했을 때 보이는 실린더 디테일도 디테일이 좋진 않지만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발은 이중관절 아래쪽에서 회전도 됩니다. 손목 부분이 축으로 돌면서 손 자체는 볼 조인트로 연결되어 있었고, 가슴은 장갑판 부분이 따로 가동을 하고요. 허리 부분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연결된 부분, 거기에서 가동을 하고, 아래쪽 허리는 회전 가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커트, 프론트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리어 스커트 전부 가동을 할 수 있고, 사이드 스커트는 축으로 끼우기 때문에 올리는 것 말고도 회전도 됩니다. 고관절 부분은 인출 기믹 같은 것은 없고 커다란 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90도 정도, 옆으로는 완전히 벌릴 수 있습니다. 페넬로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금방 헐렁해졌는데, 크신은 좀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는 편입니다. 무릎은 약해요. 이중관절로 되어 있는 무릎, 여기에 달린 작은 날개가 가동하고, 발목 부분도 발 앞꿈치하고 발이 따로 분할이 되어 있고, 조인트 축이 안쪽에서 이 방향으로만 가동을 하고요. 나머지는 발에 접속된 볼 조인트로 가동을 추가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가동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 가동을 제약하는 디자인이라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좀 생기지만 가동시켜줄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무릎 안자는 이 정도 가능하고, 형태가 좀 무너진 모양이지만 페넬로페나 크시나 공중전을 하는 기체이고, 그리고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탑재기라서 만약에 지상에 이런 식으로 전복되더라도 다리로 이런 선다기보다는 그대로 미노프스키 입자를 써서 일어나면 되기 때문에 무릎 안자가 안 되어도 상관없는 기체이기는 해요. 더브로 계열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원작 설정상 무릎 안자가 필요 없는 스펙이라고 하면 무릎 안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쿠나 짐 같은 기체가 무릎 안자가 안 되면 그건 설정의 전투 양상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런 기체들은 무릎 안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죠.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게요. 육전형 건담 같은 경우 쓰러지면 스스로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임에서는 막 일어나긴 하는데 군안 전차로 끌어당기는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서는 파손이 많이 되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지만, 양팔로 땅을 짚지 못하는 상태에서 두 다리만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느냐고 하면 육전형 건담은 스펙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실드 결합 이렇게 합니다. 커버를 떼어내고 여기에 끼웁니다. 아주 간단하죠. 실드가 두께가 좀 있어서 방패로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옵션으로서는 꽤 멋있습니다. 플라이트 폼으로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트 자체는 파츠를 너무 아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가변이 아니거든요. 재조합식으로 여기에서 여기 움직이는 것도 재조합을 해야 하니까 얼마나 대책 없이 재료를 아꼈는지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단색으로 된 파츠라도 부품을 분할해 놓으면 훨씬 멋있게 만들 수 있는데도 정말 철저하게 아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섬광이 하사웨이가 꽤 흥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당초 기획 때는 큰 기대를 안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빔사벨 같은 경우에도 변형을 시켜서 눕혀 놓아야 하거든요. 근데 이 약한 축으로 연결되어 있는 빔사벨을 잡고 변형을 시키다 보면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걸 빼고 축을 옮긴 다음에 그 다음 다시 끼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이 방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눕혀놓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단순화하지 않았어도 될 것 같은데 너무 단순합니다. 참,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네모난 축으로 연결할 게 아니라 그냥 원으로 연결하면 이걸 이렇게 기울이고 이렇게 기울이면 변형 끝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해서 이걸 이렇게 빼서 재조합을 하래요. 왜? 로보톤이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좀 메리트를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건가? 멋있긴 합니다. 거북이 콧구멍에 박힌 빔사배를 뽑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난 앞으로 1000년 뒤에 거북이를 위해 싸우고 있는 거야. 팡팡. 택시기사 죽어. 바바바바바바바. 저는 그래서 예전부터 레네임을 응원하는 파였어요. 근데 이번 극장판 버전 레네임은 너무 어린이같이 만들어져 있어서 조금 불만입니다. 이전 레네임은 그 뭐랄까 야망이 있는 그런 청년이었거든요. 어떤 리틀 토에이 악역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하하하 웃으면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전형적인 유쾌한 악역 같은 느낌으로 좋아했었는데 이번 레네임은 너무 어린이 같아서. 그리고 케네스도 이상하고, 캐릭터 디자인 바꾼 건 괜찮고 막 괜찮은데 갑자기 지휘관 모드하고 평범한 사람 모드가 따로 있잖아요. 그 사람은 부하들 나타나면 갑자기 영웅으로 막 목소리 깔고 돌변하잖아요. 그게 좀 이상해서 막 웃기다고 하면서 보면 상관없겠지만 아무튼 그런 성광의 화살이었습니다. 재밌는 영화로 완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2편이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사웨이는 항상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자만 좋아하네요. 모범적인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그렇게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